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진짜 흥미롭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동업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식들,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완전히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직관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아주 놀랍고 통찰력 넘치는 철학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그림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동업의 자연스러운 생명 주기를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 50대 50이라는 환상. 둘째, 70대 30의 법칙. 셋째, 머리는 무조건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이별의 기술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50대 50의 신화, 즉 평등의 함정입니다. 흔히들 동업을 시작할 때 우리 진짜 완벽하게 반반씩 나누자 이러면서 평등한 파트너십을 꿈꾸잖아요. 모든 걸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제일 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진짜로 공정한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반반이라는 생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성공은커녕 완벽하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원본 자료의 핵심을 보면요. 우리가 애초에 동업을 왜 시작하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한테 무언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 갖춘 완벽한 사람들끼리는 굳이 동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두 사람의 조건이 완벽하게 동등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억지로 50대 50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보이지 않는 마찰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70대 30의 법칙, 그리고 에너지 질량의 측정입니다. 자, 어떤 협업이든 간에요.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한쪽이 전체 장점의 약 70% 정도를 가져오고 다른 한쪽이 나머지 30%를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50대 50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에서 확 이끌어가는 70의 에너지를, 그리고 누군가는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30의 에너지를 갖게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불균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70과 30이라는 에너지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궁금하시죠? 당연히 두둑한 자본금이나 뛰어난 재주 같은 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오행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타고난 매력이라던가 사람을 끄는 인기, 심지어 호감가는 외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조차 비즈니스에서는 엄청난 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 질량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진짜 재미있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70대 30의 불균형을 인정했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리더십의 원칙, 머리는 하나여야 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균형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사업을 운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자료에서는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는데요. 머리가 두 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이겁니다. 평등하답시고 두 명의 리더가 사사건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둘째치고 그냥 비즈니스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나누는 겁니다. 룰은 아주 심플해요. 자본이 많든 재주가 뛰어나든 아니면 아까 말한 매력이 엄청나든 간에 더 큰 에너지 질량을 가진 70의 사람이 절대적인 리더로서 앞장서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의 사람은 내 똑똑함이나 자존심만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리더를 인정하고 뒤에서 완벽하게 서포트해줘야 해요. 그래야만 쓸데없는 감정 싸움 없이 진짜 성공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 역사적 사례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대우의 김우중 회장 같은 전설적인 창업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도 처음엔 맨 땅에 헤딩하듯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파트너들과 함께 동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진 그 특유의 엄청난 에너지 질량 때문에 결국엔 자연스럽게 전체를 리드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덩치가 더 커지면서 결국 각자의 독립적인 길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네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별의 기술, 성장을 위한 분리입니다. 원본 자료에 따르면
동업에는 아주 엄격한 3년이라는 생체 시계가 작동한다고 해요. 처음 3년 동안 열심히 기반을 다졌다면 딱 그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사이클을 더 돌려서 더 크게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아름답게 각자의 길로 갈라설 것인지 말이죠. 영원한 동업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져 줘야 한다는 게 이 철학이 말하는 순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의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 같이 가야지 하면서 쓸데없는 의리 때문에 껌짝지처럼 파트너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경고합니다. 그런 식이면 결국엔 나중에 서로 원수가 돼서 삿대질하며 끝난다고요. 말 그대로 다 같이 망하는 길인 거죠. 에너지가 채워졌다면 서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헤어져야 잘 헤어지는 걸까요? 분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30%라는 숫자인데요.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내 몫은 싹 다 챙겨서 떠나겠다. 절대 안 됩니다. 남아있는 파트너가 확실하게 자립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 몫의 딱 30%는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핵심 룰이에요. 아니, 생돈을 왜 두고 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30%를 남겨두는 건 일종의 든든한 주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멋지게 물러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남아있는 파트너는 여러분이 남겨둔 기반 덕분에 계속 쑥쑥 성장하겠죠? 그럼 그 파트너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이 남겨둔 그 30%의 가치도 같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욕 안 하고 윈윈 하면서 진정한 상호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동업의 마무리 공식인 셈이죠. 자,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협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계획 중이시라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은 그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맹목적인 동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 동업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파격적인 통찰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생각들을 확 깨주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